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요 내수입도 과연 퀀텀 점프가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 퀀텀 점프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퀀텀 점프를 요즘 말로 하면 뭐죠?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이라는 거는 일정한 무언가의 파동이 있다가 갑자기 수직 상승을 얘기하는 걸 떡상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 인기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가 있고 보통은 뭐 주가, 코인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주식이나 코인 갖고 떡상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인기가 급상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 뭐 일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떡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들은 수입이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제가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이 떡상 그리고 퀀텀 점프는 다 누구나 가능은 하지만 절대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다가 떡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있는데 어떻게 수입이 떡상을 합니까? 콘텐츠 점프를 합니까?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절대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창작하고 고뇌하고 힘들게 만들면서 피곤한 걸 참아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떡상한 게 생긴 겁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도 그냥 있다가 갑자기 손흥민이 된 게 아닙니다. 손흥민이 되기까지 무명 시절부터 10대부터 아니면 뭐 2부 리그 때부터 후보 선수 때부터 계속 갈고 닦은 연습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서 떡상과 퀀텀 점프를 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 퀀텀 점프를 할 수 없다. 이걸 먼저 상기시키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입도 퀀텀 점프가 가능은 합니다. 월급도 가능합니다. 월급쟁이도 가능하니까 제발 실망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월급쟁이도 가능하다는 게 월급 자체가 퀀텀 점프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퀀텀 점프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급이란 거는 결국 회사의 룰을 따라가고 회사의 이제 정책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계점이라는 게 있죠. 결국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과 내 노력이 들어가면 퀀텀 점프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도 제가 말을 하는 건 뭐죠? 수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월급이라고 표현은 안 합니다. 내 수입도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 그런데 내가 꼭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월급쟁이더라도 가능하다. 한번 따라해보자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수입의 이 퀀텀 점프 현상은 큰 변화나 도약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네요. 네. 이 큰 변화나 도약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생겼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말 뭐 들어봤을 거예요. 성공의 전조 증상. 네. 전조 증상이 뭐냐. 항상 있다. 성공의 전조 증상은 성공이라는 건 뭐죠? 퀀텀 점프 하는 거죠. 이 전조 증상은 뭐다? 내가 무언가 그동안 했던 행동의 패턴의 변화가 생겼을 때 나옵니다. 행동 패턴 변화. 행동의 패턴 변화가 생겨야 되고 이 행동의 패턴 변화는 무엇이 일으키죠? 마음의 변화가 일으킵니다. 그럼 이 마음의 변화는 누가 일으켜야 돼요? 계기가 있어야 돼요. 계기의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동기부여와 계기가 결국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마음의 변화가 행동 패턴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도약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랬을 때 수입의 퀀텀 점프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무언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쉽게 말을 하면 퀀텀 점프도 뭐 패러다임이다 도약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내가 자잘하게 성공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아도 정말 쓸모없는 일 같아도 그것이 도약의 발판이 삼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행동의 패턴 변화와 마음의 되새김으로 인한 동기부여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존 수입원을 다각화한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단 온라인 비즈니스 시작, 블로그, 유튜브, 쇼핑몰 다 좋습니다. 소액이라도 투자해서 꼭 수익 창출을 한번 해보세요. 10,000원이라도 창출을 해보자. 심지어 그냥 못해도 쿠팡에서 물건 하나 올려놓고 팔아보세요. 그럼 10,000원은 나와요. 수수료 떼고도 10,000원이 나옵니다.
때문에 그렇게 하나씩 내가 팔아보고 실제적인 쿠팡에서 10,000원 팔아서 뭐가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쿠팡에서 10,000원을 파는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약의 패러다임이. 10,000원 팔아서 못 살아남죠. 그런데 10,000원으로 10만원 만들고 100만원 만들고 1,000만원 만드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갖고 도약을 할 수 있는 무언가 마음의 변화와 새로운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리랜서, 파트타임, 뭐 알바라고 하죠. 이 본업 외에 부가 수입을 한번 창출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수입이 빵원이라도 된다. 그냥 배우고 들어가도 돼요. 다만 다른 업에 대한 나의 가능성을 한번 만들어 봐라. 요 두 가지를 저는 기존 수입원에 다각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원이지만 내가 요리사가 되는 게 애초부터 꿈이었어. 근데 이 요리사가 되려는 방향으로 가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러서 회사를 다니다 보니 지금 주는 월급과 그리고 위치에 매우 만족을 하고 있지만 가족들이 있기에 당장 내 꿈을 쫓아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꿈을 쫓기 위해서 정말 무급으로 일을 시켜주는 곳은 없겠지만 아르바이트라도 다른 업에 대해서 내가 꿈꾸자 한 업에 대해서 과연 맞는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요리사이기 때문에 설거지라도 하면서 곁눈질로 요리를 배우겠다 하면 식당에 그런 내가 원하던 그런 식당에 업에 뭐 양식이든 한식이든 중식이든 그 식당에 설거지라도 하러 아르바이트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한 달이든 세 달이든 배워봐라. 그러면 다른 업에 대한 가능성을 내가 엿볼 수 있고 내가 볼 수가 있다. 설거지를 하는데 뭘 배워요? 라고 한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배우고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두 번째, 요 기술과 지식을 업그레이드를 항상 해라. 요거는 정말 계속 해야 되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이 스킬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자신이 속한 분야나 관심 분야, 최신 트렌드 기술을 계속 익히십시오. 패션이 되면 최신 트렌드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 기술자다, 손으로 만드는 기술자면 그 기술이 녹슬지 않게 계속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면 그것 또한 배우러 다녀야 돼요. 그런 스킬 업그레이드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전문성 강화, 내가 전문성이 있다면 제일 좋은 거죠.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아가면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래밍이다. 그런데 프로그래머라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내가 이 코딩을 좀 할 줄 안다. 근데 코딩이라는 것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플러스해서 다른 스킬을 하나 더 배우면 같은 프로그래머더라도 요 A라는 B 있으면 B는 코딩만 할 줄 아는 사람이고 A는 코딩 플러스 다른 기술을 더 할 줄 아는 프로그래머라면 당연히 A라는 프로그래머가 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전문성이 다양하고 강화된 사람을 더 좋아한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꼭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게 계속 이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퀀텀 점프를 해서 새로운 도약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전이 돼야 되는데 장기전을 하다 보면 결국 나도 지쳐서 멘탈 좀 날아갈 때가 있죠. 번아웃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자신만의 이 멘토를 꼭 찾아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쫓으십시오, 멘토를. 그 분야의 경험이 있거나 풍부한 멘토를 찾고 그들의 조언을 찾아보거나 경청해서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경청하고 실행해봐야지 그게 그 다음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다음 어드바이스를 구한다는 거는 1차 수정을 하고 2차 수정할 게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1차도 수정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한참 돌아갑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최소화하고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빠른 성공에 이르는 길이겠죠. 때문에 그 분야의 경험이나 풍부한 멘토를 꼭 찾으십시오.
선배가 됐든 후배가 돼도 좋습니다. 친구가 돼도 좋고요. 엄마 아빠가 돼도 좋아요. 그리고 정말 정 모르는 사람이라면 돈 주고 강의라도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게 인플루언서다, 누구다, 블로거다, 누구든 좋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꼭 부탁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멘토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빠른 의사결정을 돕고 실수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그리고 아는 사람들, 선후배들, 그리고 직장의 직장 상사, 아니면 밑에 직원이더라도 멘토라는 거는 위아래 나이를 막론하고 다 있는 거죠. 때문에 그 분야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의 멘토의 말을 들으면 꽤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요거는 꼭 알고 계세요. 자, 죽을 만큼 힘들어도 마케팅은 쉬지 않고 할 것. 저는 이 마케팅은 정말 요즘 시대에는 뺄 수 없는 거다. 지금은 알림의 시대에 살고 있죠. 알리지 않으면 누구도 몰라요. 내가 천재다. 그럼 천재인 거 알려야지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영어를 잘해. 영어를 잘한다는 건 뭘로 표현하죠? 그냥 나 혼자 영어만 잘한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죠. 남들 앞에서 내 영어 스킬을 보여야지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고 그것이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내가 농구를 잘해. 농구 선수야. 그럼 마이클 조던처럼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야죠. 그래야 자산이 됩니다. 그냥 나 혼자서 동네 농구 골대에서 농구만 한다고 절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알려라. 요즘 알림의 시대다. 마케팅을 잘해라. 그게 제품이 됐든 자신의 가치이든 뭐든지 알려야 부가 창출되는 시대입니다. 꼭 알리십시오. 자기 혼자만 알고 계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인드셋 유지하기. 이게 제일 힘듭니다. 저도 이게 참 힘든 부분인데, 긍정적인 마인드셋. 말은 되게 천산유수 같죠? 그래,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면 돼. 근데 사람이 멘탈이 나가고 번아웃이 됐을 때는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누가 가질 수 있냐면 항상 이걸 인식하고 노력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거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이거를 내가 일부러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유지가 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답답한 거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좌절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실패 하나에 목표가 이제 없어져 버린 수가 있는데, 작은 실패 하나에도 목표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우리는 keep going, 계속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항상 내가 스스로 의식하고 인식을 해야 고쳐지고 마인드셋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저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처음보단 낫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낫다고 계속 해보니까 조금씩 점차 나아진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는 꼭 유지하고 가셔라. 그러면 어디서든지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앞에 말한 모든 것들이 결합해서 이제 좋은 기회가 오게 되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이 성공한 사람들이다. 1%의 성공한 사람들,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연예인, TV에 나온 사람들 모두 이런 기회들을 모두 다 잡은 사람들이다. 모든 요 앞에 말한 요소들이 결합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 계속 버티고 무너지지 않고 참고 꿋꿋이 해 나가는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한다고 그러면 좋은 날이 무조건 온다. 성공하는 날이 온다. 그렇진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호락하진 않아요. 네, 호락하진 않다. 적어도 그냥 어제보단 1%의 성공할 확률이 올라갔다는 거. 그거에 만족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럼 어제보다 1% 나아졌다고 이게 다예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더 돌을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어제보다 확률을 1% 올렸으면 100일 후에는 100%네요. 그쵸? 그럼 100% 성공할 확률 아닐까요? 재미로 생각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100% 성공할 확률을 만들 수는 없어도 100% 확률에 근접한 확률로는 올릴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으로 살아간다면 나중에는 결국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감히 장담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